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팟 호혜로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공공부문 노동조건 악화, 또 심지어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명백한 후퇴가 예견돼서 시민사단체들도 공공 노동자들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참팟 애청자들 그리고 참여연대 회원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 내용을 조금 더 공유드리고자 오늘 긴급히 호혜로 공공부문 총파업 왜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엔 돌을 맞고 파업했지만 요즘에는 시민들이 돈을 맞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응원이 많다는 뜻이죠.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 김용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전에 우리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행동이라고 공공부문 공공성 파괴와 이 성과 연봉제라고 정부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성과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를 아주 살벌하게 만들고 경쟁을 격화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제도다. 그래서 성과 퇴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에 정용건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용건입니다. 예, 저번에 정용건 위원장님은 여러분 참팟 때도 많이 들어주셨죠. 삼성물산 문제, 국민연금 문제 아주 해박하게 많이 해주셔서 호평을 받으셨던 우리 노동자 겸 전문가십니다. 예, 두 분 오셨는데 일단 이번에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뭐 참여연대 회원님이나 참여연대 지지하는 시민, 참팟 듣는 분들은 뭐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든지 지금 정부는 똑같이 마치 불법이니 이상한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만 일방적으로 배도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 어느 시기보다도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또 생각보다 큰 지지나 또 대단히 불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7일부터 시작된 우리 김용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 공공부문의 파업 전에 저희 시민행동에서 이제 수차례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퇴출제는 문제가 있고 쉬운 해고로 기결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은 반드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선전전을 많이 했는데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선점으로 다 받아갔고 또 그 즈음에서 이제 경주 포항 지역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원전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고 이러면서 시민들 또 국민들 상당 국민들이 이 공공부문 안전해져야 된다. 이런 것과 관련된 요구가 많아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지가 또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전에 이제 우리 공공부문 노동에 파업하면 막 온갖 음해도 당하기도 하고 또 일부 시민들께서는 좀 불편하니까 막 강하게 항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그런 일까지는 없는 근데 뭐 100%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또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저기 공격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도 생각하고 오늘 저희가 9월 30일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 내일 대학로 마로니공원에서 3시부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뭐 범국민대회 시민단체들과 같이 해서 하고 애청자 여러분들께 창피하지만 제가 사회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무대 공포증이 있고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목도 새고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하기로 한 이유는 이게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 노동자라는 원칙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성과 만능지를 맹목적인 성과 만능지를 강요하면 당장 제가 듣는 생각에도 막 병원 갔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MRI 막 촬영시킬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면 뭐 경찰들 예전에 기억나는데 뭐 술 먹고 주정 부린 건 분명히 문제지만 그때 무슨 경찰 뭐 그걸 단속 건수를 뭐 정해갖고 그 이상 해라고 막 독려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사실 막 약간 약주 드시고 조금 비틀거리는 사람들까지 막 연행이 된다든지 함부로 뭐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으로
뭔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민영화로 가는 수순 같기도 하고 노조 다무력화 시킨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도 참여연대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으로 저희들도 가게 됐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도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지지가 덜 된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오늘 두 분 말씀 조금 들어주시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훈 형님 지금 파업 며칠째인가요? 지금 23일 날 금융노조, 네. 26일 현대자동차, 네. 27일 철도 지하철 노조가 돌입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오늘 4일차 저희들 철도노조는 파업에 예, 대한 4일차 됐습니다. 제일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공격 말고요. 네. 정권이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우리 철도 노조를 타켓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예, 많은 노조들이 지금 성과 연봉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처장님 말씀대로 이제 연쇄 파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유일하게 저희 철도노조만 불법이라고 정부가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이냐? 그러니까 하여간 불법이래요. 그래서 왜 불법이냐 그러니까 목적이 불법이다. 제가 제일 의아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업의 정당성을 다툴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예. 주체가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절차나 방식이 정당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그렇죠. 예.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이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 첫 번째 주체에서부터 걸립니다. 무조건 업무방해로 막 공격. 너희들은 노동조합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교조도 지금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리고. 정교조 뭐 하려면은 애시당초부터 노동조합 아니라고 하는데 여하간 저희들은 뭐 명백한 노동조합이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고. 예,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해서는 게 이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 노사 간에 이런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곧바로 어떤 행동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 사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타협의 여지가 없는지 또 요번에 이 분쟁이 적법한 건지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적법하게 다 거쳤거든요. 어제 국감에서 중노위원장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다 정당하게 거쳤다.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게 목적인데 앞에 있잖아요. 주체나 절차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했다는 걸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예.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정부는 관심법을 작동시켜가지고 노동조합은 임금 때문에 결렬된 너무나 지극히 정당한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정부는 계속 자기들 생각할 땐 그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 저도 아까 어느 시민의 댓글도 봤는데 그럼 노동조합이 임금 가지고 파업하면 불법이 되면 그럼 뭘 갖고 해야 되는 거냐. 이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조롱어린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는데 계속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노동부가 또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성과급 문제는 임금이 아니다. 이거 역대급입니다. 자기도 성과 연봉제라고 해서 임금 문제라고 하면서 임금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우리 철도뿐만이 아니고 공공 부분에 이제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뭐 어저께 합의했지만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철도시설, 강원랜드, 국토정보원, 소비자원, 공공연구노조를 포함해서 16개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다 하고 있고 이 조직들이 전부 다 조정을 거쳐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사전 조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건 합법파업으로 다 결론 낸 내용인데도 정부가 또 우기고 있는 거죠. 불법이라고. 그런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주 뭐 궁핍한 이 정부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목적이 우리 보고 불순하다고 이기권 장관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저의 목적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철도 노조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된 목적은요. 예. 정부가 법에 정한 노사 합의 사항인 임금 체계 변경을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장관님, 저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정부 당국자들은 역대로 임금의 목적이면 무조건 정치 파업이다 불순하다라고 막 아니요, 주장하는데. 민영화 반대하면 정치 파업이고 예, 그러니까 또 임금에 반대하면 기종 노조, 배부른 노조 이런 이야기는 비난은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게 평소에는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파업만 하면 기족이 돼요. 예. 아, 이거 예. 평소에는 개돼지로 취급당하고. 네, 그래서 자꾸 목적이 딴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부의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냐. 정부가 자꾸 우리를 불법으로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싶을 따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근 법원 판례들도 일관되게 임금 플러스 노동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한 파업, 심지어는 방송 노동자들이 공정방송 쟁취했을 때도 그것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끼친다 해서 합법 파업으로 다 인정이 돼. 9월 26일입니다. 가처분단은 나왔죠. 예,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예.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안, 그리고 국토부 산하에 똑같은 공기업, 예. 심지어 노동위원회 조정도 같은 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도 똑같은 국토정보공사, 구지적공사입니다. 예. 이 구지적공사가 똑같은 걸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하자 사측이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게 목적이 불순하다. 법원에서 보기 좋게 단방에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알고 있는 노동부가 자꾸 저의 목적을 여쭤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권이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동료인 또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인 분들이 갑자기 성과 퇴출제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공기관의 존재유인, 실존인 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심대한 또 장애까지 일으키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숭고한 목적까지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정영건 위원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참 큰 힘이 되는 거는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 노조인데 저는 이게 아주 심오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업은 불편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저희들도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새누리당처럼 전면 파업은 안 합니다. 필수 유지 업무를 남기고 합니다. 그렇지만 파업은 불편을 끼칠 수 있지만 민영화는 위험하다는 거죠. 예. 불편한 건 조금 참으면 되지만 구조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그 뜻이 불편해도 괜찮다라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부분의 생산물은 어떤 시장에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입니다. 예. 철도에서의 그 생산물은 시민의 이동권이고 병원에서의 생산물은 시민의 건강권이고 그렇죠. 한전에서의 생산물은 균등한 에너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 예. 이 권리를 시장화하는 이 문제가 신자유주의 본질인데 저희들은 공공 부분의 시장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권력을 사회화하는 사회가 통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막는 아주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의원 위원장님, 우리 이제 현재 우리 철도 노조가 이제 파업하고 있는 이유, 뭐 일단 절차까지는 또 들어봤는데, 우리 사실은 아직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성과 연봉제, 민간 부분에서 일부 하고 있고, 뭐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연봉 조금 더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으세요. 언뜻 듣기에는 또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공공 부문에서 저번에 이제 우리 성과퇴출제 저지 공동행동에서도 뭐 토론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폐해들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금융 부분은 저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안 팔아도 되는 금융 상품 막 팔고 불안전 판매하고 사기 판매해가지고 금융이익 났고 이것은 조금 알려졌어요. 국민들도
금융기관이 성과를 막 몰아붙이면 네. 금융 노동자들이 엉뚱한 설명, 사기, 그다음에 황당한 상품 뭐 이렇게 이어지갖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노총이나 또는 이제 시민사회단체나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과 일정 부분 평가가 가능한 곳에서의 성과를 확인하는 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양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예외적으로 둘 수 있지만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성과 만능주의가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 이건 뭐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곤란하다. 이쪽은 안 된다. 이건 뭐 다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다 이제 당장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 맞을 거 2대 맞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올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기상청 일기에 뭐 하나도 안 맞았지만 어떻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또 조용하고 전기값이나 해준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성과 대출제 도입되면은 국민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상대평가 방식의 성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5명 있으면 S부터 A, B, C, D로 해가지고 S하고 D하고 임금 객차가 한 27% 정도 차이 나고 D를 한 2차례 이상 받으면 자동 대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아주 쉬운 회과와도 연결이 네, 극악무도한 제도죠, 이거. 이걸 이제 사실은 IMF 위에 한국의 금융기관에도 일부 해봤습니다, 이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했는데 이 제도가 대단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도 자체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팀끼리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S고 누구는 D 주면은 이게 해법이 되겠습니까? 그 팀장은 누구를 갖다 S로 주고 누구를 D를 주겠습니까? 이 제도는 시장에서도 별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다가 맥킨지라든지 또 뭐 이런 데에서 이 제도는 실제로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다. 성과 제도 중에서. 그래서 미국도 이런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의 성과 연봉제는 좀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 제도가 없고 한국에도 시도했어. 다 사라지됐는데 왜 이걸 누가 들고 나와가지고 공공부문에 집어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성과대출제 폐해 이제 크게 지금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야기가 첫 번째. 미국 최대 규모 은행이 뭐 사기를 엄청 치고 웰스파고 은행이라고 자산 규모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4대 은행 중에 하나고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행 KB가 한 300조 정도의 자산 가지고 있는데 거의 10배 가까이 되던 은행이 200만 개 이상의 유령 계좌를 트고 고객의 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래서 이유가 뭐냐? 성과급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상원 청문회에서 존 스태턴 CEO가 뭐 돈 물어대고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우리 성과연봉제 폐지하겠다고 어저께 상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좋아하고 친미 4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미국 말만 듣는 정권이 이상하게 미국이 잘하는 거 뭐 오바마가 노조가 필요하다, 뭐 최저임금 엄청 올려야 된다, 힐러리 클린턴도 뭐 저기 이익 공유제 해야 된다, 재벌 대기업하고 이익 나눠 가져가야 된다, 뭐 그다음에 이런 성과 연봉제 했더니 오히려 금융에서 공공성이 붕괴됐다 하지 말자 이런 건 전혀 따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김 위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철도 오늘 미국에서 또 뉴저지 맨하탄에서 뉴저지 가는 철도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 비용 줄이라고 뭐 속도 저감 장치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 뉴저지도 큰 사고가 났고 또 호주에도 퀸슬랜드라고 하는 아주 큰 주에서도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다 비용 절감 안전의 외주화 때문에. 근데 퀸슬랜드 같은 경우에는 염산을 싣고 가던 화물열차가 탈선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훼손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미국 좋은 사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OECD, 미국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 OECD에서 2007년도에 성과주의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 성과주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교훈이다. OECD 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주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각국 회원국들은 그 교훈으로 알아야 될 것이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요즘 뭐 검사들 문제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소년급제했고 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왜 저럴까?
시정 잡배보다 못한 일들을 이렇게 문자로 나누고 뭐 하고 그 치욕스러운 치부들을 보고 시민들이 많이 의아했는데요. 이거야말로 성과주의의 폐해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공부 안 하거든요. 성과 안 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험을 잘 봤을 뿐이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예체능 하려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외워야지. 그 시간 제대로 된 우리가 윤리나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 합니까? 이 판검사들도 노동법 필수 과목 아니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권이라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시험이라는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그것은 공부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공공부문에서 성과 내는 방법은 간단하죠. 돈 안 되는 부분 안 하면 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이익을 가져가면 되는데 철도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됐고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미만 어린이를 추월하는 그야말로 이 가파른 상승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연합 어르신들 65세 이하 무임으로 저희들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임제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이 척박한 복지제도 중에서도 어제도 일본에서 있는 일본 철도 노조 관계자들이 왔는데 정말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상상을 못하는 일. 65세 이상이 공짜로 열차를 탄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어버이연합 어르신들도 다 이 공짜 열차 타고 집회하러 다니고 시위하러 다니시는데 올 때마다 민영화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제도 없어지는 그 제도가 없어진. 어르신들 조금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 지하철 적자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식으로 한다면 65세 무임 폐지하면 곧바로 서울 지하철은 블루오션이 됩니다. 예. 그게 그 한 해에 한 2, 3천억 규모? 지하철에서만? 저희들 코레일 같은 경우는요. 이 광역철도가 점점점 광역이 돼가지고 이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온양온천까지 가서 모욕하고 오시고 지금 춘천도 가고 가평도 가고 다 평일날 타보시면 낮 시간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냥 온천 다니시는 것들은 괜찮은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빈곤 문제 때문에 65세 이상 노동 인력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동권,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도 엄청나게 많이 타요. 이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그런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최소한의 복지라고 이 성과 만능주의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당장 폐지하면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곧바로 코레일의 경영 수지는 바로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박 시장님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 성과 만능주의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공공부분에 작년에 이제 공공부문이 수익을 낸 게 33조입니다. 공공부문이 돈을 어디서 봅니까? 다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공부문은 다 독점적으로 운영되거든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부 공공부문이 관리할 영역이 시장이 들어서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내기 시작한다. 예? 이건 다 국민들이 다 그거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공공부문에서 이익을 내게끔 강요하느냐? 국가 재정은 가난하니까 재벌들이나 부자들한테 돈 걷기 부담스러우니까 공공부문에서 무차별적으로 걷어가지고 그걸 갖다 재정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재벌과 시장과 다 대기업을 위해서 이 공공부문을 계속 돈벌이의 수단으로 미는데 돈벌이에 우리가 나서려면 결국 돈 안 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럼 안전과 생명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하고 금융 부분처럼. 그다음에 저는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이명박 오세훈 때도 그 양 지하철 공사를 막 비용을 적자를 줄여라 공공성을 줄여라 압박해가지고 한 번은 전기 비용을 아낀다고 도시철도인가 메트로인가 그 조명도를 엄청 낮춘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안이 깜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막 항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환풍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인 성과 만능주의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편 성과 만능주의 또 다른 이름은 이윤
만능주의니까 국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막 한전처럼 막 10조씩 막 수익 남겨먹고 우리 국민들 죽겠다 그래도. 국민은 막 에어컨 못 틀어가지고 난리고 더워 죽겠다는데. 지금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 시절에 도입된 이 9호선 민영철도 이거는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안 나는 거는 안 하면 되고 반드시 타야 될 것은 돈을 주면 되는데 철도라는 것이 배차 간격을 3분을 하나 6분을 하나 어차피 타야 됩니다. 그렇죠. 민영철도에서는 배차 간격을 늘리겠죠. 왜냐하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코레일이나 이런 데는 10량씩 다닌 거를 4량짜리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혼잡도가 하루 종일 러시아워 때 혼잡도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철도 노조 지금 파업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본의 아니게 끼쳐드려서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민영철도는 자본에 의한 파업이 일상화되는 거다. 왜냐하면 계속 불편을 그렇게 저희들이 파업하는 때 혼잡도보다 민영철도의 평소 혼잡도는 더 높다는 사실. 그럼요. 그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차 간격을 늘리고 차량 대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열차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민영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어떤 파업이 끼치는 불편보다 일상화돼 있고 광범위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나름 싶습니다. 구선 문제 전문가니까 우리 위 원장이 말씀을 딱 받아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렇게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무력화되면 노동조합이 여러분 그냥 지하철 9호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잡도 246%입니다. 100명 타야 될 때 246명 침자으로 넣어놓고 숨막혀 사람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0량짜리 내량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요금 500원 그냥 폭등시키다가 딱 박원순 씨한테 밀려가지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고 그다음에 65세 노인분들이라도 품위를 지키면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요즘 춘천 아까 말한 온양온천 춘천까지 가시니까 근데 거기도 돈을 다 내실 거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뭐 디테일한 요구 중에 일부 혹시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맥락과 취지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응원하고 연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일 집회 때도 시간이 되시면 참여연대 회원들께서도 4시 백남기 어르신 살려내라 집회 전에 3시 집회에 오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이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건데 막 워낙 박근혜 정권이 싸납고 포악해서 벌써 우리 철도노조는 뭐 직위해제가 몇백 명에 뭐 고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상황. 네, 직위해제는 뭐 시작하자마자 했고요. 오늘 지금 여기 참여연대 오는데 회사에서 저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고 이렇게 해서 헌법상의 파업권은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수서 KTX 민영화 이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로 공약을 깨고 물론 그 외에 워낙 많은 공약을 깨기 때문에 뭐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철도 분야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고속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커다란 이제 겨울에 파업이 있었는데 2013년 네 그때도 불법 뭐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를 검거하겠다고 민주노총 사무실 그거 깨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깨고 들어가가지고 커피 봉지만 들고 나오다가 막 웃음거리가 되고 그 사람이 강신명 청장이었습니다. 서울청장. 그때 서울청장 강신명. 사실 저승가자로 분류하자면 바로 한 사람도 못 잡았기 때문에 14층 15층에 갔더니 철도노조 집행부는 없고 아무도 없고 박원석 의원이 앉아있었다. 박원석 의원 보고 왜 하냐고 그랬다는 내려오다가 뭐 괜히 커피 봉지 들고 나오다가 또 그거에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커피 봉지 탈취 사건으로 명명돼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기억나요. 그 작전의 총책임자가 바로 강신명 전 청장이었는 서울청장이었는데 사실 이제 성과 연봉제로 따지자면 그 사람은 바로 해고죠. 그렇죠. 6천 명을 투입해가지고 한 명도 못 잡았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이제 경찰청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백남김 농민 이 타살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사과도 안 하겠다고 가장 강한 방침을 낸. 근데 그 난리를 쳤던 그 잡겠다고 했던 그것도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2심까지 지금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 김명한 전 네, 전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 다 무죄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무고한 사람을 잡으려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그 연장해달라고 하니까 세금이 아까워서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놀랬는데 도대체 세금은 어디다 쓰는 거죠? 실제로 세금을 낭비하는 거는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해야 될 전국에 있는 경찰들을 민주노총 말이 6천 명이지 그게 그 시간에 다른 범죄가 일어났다면 그거는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에. 직무유기죠. 강력범죄 예방이라 했더니 그 세금들 제가 볼 때는 저희들 잡으러 다녔던 그 세금이면 세월호 특별법 1년 이상 연장해도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똑같이 무죄가 나왔는데 또 저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을 하고 또 와서 이제는 커피를 유자차를 준비해야 되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예전에 민주노총 위원장님이랑 해서 예전에 그다음 또 철도 파업이랑 해서 네. 한번 또 이렇게 고초도 겪으신 적이 예. 그때도 그랬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이번에 또 뭐 근데 전 뭐 법원이 재판장 발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절차 내용을 합법적으로 네. 준수하시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파업들요. 예. 이것들 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정 전 지주에 따라서 조정도 다 받고 합도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파업과 갈등을 혼란을 갖다 일으키는 게 바로 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아까 우리 장관님이랬는데 장관 이자가 온갖 갈등을 노사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과급 제도라는 것 자체 임금 체계는 노동자가 합의해서 고민해서 판단할 지행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제도들입니다. 예. 그리고 공공부문은 그나마도 이걸 필요도 없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 파업하고 있는데 어저께 뭐 갑자기 이제 긴급 조정권 예.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의가 될 것 같습니까? 결국 파업 갈등을 더 조장시키고 국민들 간의 혼란을 갖다 더 막 부추기고 또 울산 지역의 경제를 훨씬 더 어렵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기건 이자인데 이자가 또 과거에 그 비정규직 법안 논의될 때 비정규직 100만 대라설 유포하면서 이 법안 통과 안 되면 비정규직 100만 명이 해고된다고 막 그 당시에 그랬었죠. 예,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었는데 네. 근데 이런 관료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김용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뭐 성과로 따지면 C급, D급, F급 정도 되는 자들이 이 지금 관료로서 국가를 갖다가 계속 더 훨씬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이제 국민과 생명을 안전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으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 영역은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게 뭐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이기곤이라는 사람은 정말 저도 그다음에 노동부가 노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공격하는 천병이 샜는데 이정현이나 이기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박근혜한테 충성하려고 이런 거 보면 저도 열받고 근데 요건 하나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더 저보다 전문가인데 사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이제 성과연봉제는 성과 퇴출제니까 상당한 노동자들 뭐 아주 극히 일부야 연봉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도 압박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상사한테 밑보였다거나 하는 이유만으로도 저성과적으로 분류돼서 하루아침에 모욕뿐만 아니라 임금이 깎이고 심지어 그러다 퇴출까지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제가 당사자도 섬찟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은 노동자의 동의나 밤노동자의 동의라고 노동법이랑 판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부가 오히려 나서서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막 이사회 결의니 뭐니 그것도 강압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키면 또 인센티브 준다 그러고 불법적으로 이런 거면 노동부가 나서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게 됩니다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기권 장관께서 이제 기권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걸 기권하신 건데 완전 기권해버렸죠. 지금 이정현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셨잖아요. 예, 눈을 닫아놓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이죠. 저도 단식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저는 대한문에서 했는데 그건 안 보이시는 데서 단식을 중이신데 여하간 그 이정현 대표께서 단식하는 이유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을 안 지켰다는 거거든요. 예. 협의를 안 했다는 거죠.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틀린 거거든요. 합의하고 협의가 자꾸 같다고 우기는데 하여간
그 협의를 안 지켰다고 의장 물러가라고 목숨을 거셨는데 임금 체계 변경은 노사 합의사항이거든요. 그렇죠. 협의도 아니고 합의에다 동의까지 해요. 과반수 동의까지. 그 동의죠. 더 동의. 더 무거운 거죠. 그럼요. 절차적으로. 노조법에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돼 이 있어요. 동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동의, 같을 동, 의사가 같아야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역사적으로 가끔 노조위원장 한 분이 조금 이제 애매해가지고 합의를 해주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동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노조위원장도 쫓겨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거 훨씬 그렇습니다. 강력한 거예요.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사람이 개인의-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유효하지 그러니까 않다 무효된다는 이렇게.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 예. 개인의 예. 합의가 아니고 그렇죠.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국회의장이 합의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하간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전면 파업하고 계신데 그건 뭐 그분들 자유니까 그래도 이제 문호동 무임금은 적용 안 받잖아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영우 국방위원장 참석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던데 저는 필수 유지는 좀 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 해도 된대요. 김용우 국방위원장. 김용우 그분이 국방위원장. 진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저 감금되어 있어.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금죄, 그 감금죄. 정도로 목숨을 걸 문제면은 이 노사 합의사항 안 지킨 이 정부는 사실 탄핵감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또 말씀이 최고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금융이나 이 공공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분은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재수 장관이거든요. 이분은 정말 이 고용 보장은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이런 사람들은 고용 보장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종신 고용이죠 사실. 북박이에요. 북박이. 예. 사실 자기 박근혜가 있는 한 이거는 예. 예. 사실 이런 엄청난 고용 보장을 받고 있는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뭐 의혹만 가지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서울역에 오실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안 계셨고 지진이 나도 8일 만에 가셨는데 노조 파업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서울역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 예감이 절대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파업 중단을 하고 네, 퍼포먼스를 하실 것 같아요. 과도한 퍼포먼스 할 거라는 거죠. 그 위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당은 파업하고 있고 이게 위기가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고 오늘 또 우리 코레일에서 신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정말 우리가 파업하니까 대체 노동자들 뽑아야 된다고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위원장님 우리가 파업하니까 청년 실업 해소가 되는군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구역사고 이후에 안전의 외주와 비정규직 인력 충원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오히려 인력 늘려달라고. 인력을 못 뽑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파업한다니까 1000명을 지금 뽑겠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정말 비열하고 야박. 정말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들 보고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시는데요. 성과 만능주의가 이기주의자를 만듭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우리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성과급 몇 푼 더 받으려면 비정규직 확산을 동의하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가 이 제도를 반대하니까 너희들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식 어법 아니면은 어떤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정윤님 이른바 성과 퇴출제인 성과연봉제, 급여 전체 총액을 늘려가지고 잘한 사람 더 주는 게 아니죠? 급여 총액을 예. 고정시켜놓고. 그 이제 그것 관련해서 예. 논란이 있는 게 예. 그러면 이제 일부는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하면 어떻게 되냐? 예.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하면 일부 불리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죠.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결을 내린 당연히 내용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일단 팩트로 예. 급여 총액을 또 늘리지 않으면서 예. 하는 거 아니에요? 제로섬 상태에서 예. 어느 날 갑자기 팀으로 일하던 동료들이 무한 성과 만능주와 함께 무한 경쟁주의로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그 직장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우리가 그 과거에 조금 해본 데들 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첫 달 월급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예. 근데 딱 첫 달 월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회의가 없어져요. 모여서 할 이야기 없잖아요. S하고 D하고 모여가지고 무슨 할 이야기 있습니다. 두 번째 회식이 없어집니다. 술자리에 가서
S하고 D하고 같이 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만날 그다음 민망하고 그것을 준 팀장 예. 얼굴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팀워크가 전혀 안 살아납니다. 공공부 예. 서비스는 협업과 협업이죠. 합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협업이 없이 전진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팀장들이 나 이거 못 먹이겠다. 회사한테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게 막 인권 말살되고 이런 사례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이 제도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소위 여의도에 있는 뭐 금융기관들, 자본시장에 있는 증권사들 이런 데 일부 하다가 이 제도는 도저히 우리한테는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전부 이 제도를 하는 증권사들이 없습니다. 예. A, B, C, D 이런 거는. 그래서 명확한 평가 기준도 없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갈등이 심화되고 혼란이 많아져가지고 이 제도는 사실은 천박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제도, 근데 예. 이걸 다시 대한민국의 공공에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공공부문에서 제일 중요한 또 소방관들도 그런 많이 외치는데 내가 가면 내가 간다. 동료가 가면 함께한다.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 야. 이런 건데 이게 개별 평가돼 버리면은 S부터 들어갑니까? 안 D는 안 들어가죠, 안 그럼. 돼요. 어차피 그다음에 이게 불가능한 특히 공공부문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봉 뭐 연공급제가 문제다고 얘기하는데 중고참들은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논리대로 하더라도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쨌든 이걸 낮추자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중고참들은 신규자들에게 그 S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사고를 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미숙한 신규자들이 사고를 쳤을 때 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각자 도생의 야만을 이거를 성과라는 이유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뭐 공동체 붕괴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내가 저성과자로 낙인 찍혔을 때 저는 매일같이 S받은 저자가 사고 쳐주기만을 염원할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음 해라도 안 잘리기 때문에.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우리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봤는데 이세돌 구단의 참 그 인격 있는 품위 있는 말씀. 이세돌이 진 거지 인류가 패배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돌 구단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알파고가 한 명이 아니고 1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가 협업을 통해서 인간 이세돌을 공격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우리가 핀란드식 교육 좋다고 다 따라 배우자고 하는데 그건 바로 집단의 힘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소양이고 교육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과주의는 사실상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리고 조합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거예요. 불안감인데 다음 달에 내 급여가 내년에 내 월급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불안감. 나는 또 계속 이 현장에 다닐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불안감. 왜냐하면 시운해고 안 한다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업무로 전환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관사 하던 사람이 저성과자로 평가되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영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 차량을 정비해야 됐을 때 이 베테랑 기관사가 처음 해보는 그 일로 나는 가지는 않을까. 결국 안전한 운행을 집중해야 될 그 시기에 온갖 잡념이나 이런 것들, 이 불안함, 나는 누구랑 또 비교를 해야 되지? 우리 회사에 이전에 아주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제안 제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제안을 해봐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제안을 전 직원을 대해서 그 제안을 안 내면 이 저성과자가 되는 거예요. 평가에 반영하니까. 제안을 끊임없이 생각해 어떻게 뭘 줄여야 될지 그중에 제가 제일 감동받은 제안은 이런 제안 제발 좀 안 해주는 제안 운전만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이었거든요. 기관사가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될지를 계속 제안을 하라고 하니까 깜빡깜빡 자기가 신령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절절한 목소리를 정말 이 정부가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 핀란드 이야기 하셨으니까 사실 핀란드에서 평등이 최고 효율이다. 이렇게 오히려 협업이나 평등이 최고 효율 이런 말도 기억이 나는데 정 위원장님 또 서울시의 대응은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서울 지하철 145선 메트로 그다음에 또 585선 도시철도 노조는 파업을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저처럼 막 총파업이 더 막 커져가지고 한번 박근혜 정부로 노동 계약을 무너뜨려 버렸으면 했는 사람은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그러나 당연히 또 합의가 되면 바로 현장 복귀하는 게 또 우리 노동자들의 도리이기도 하실 테니까 이건 서울시랑 어떻게 잘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노사 합의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게 원칙적이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일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성과봉제에 대해서 그건 노사 합의로 할 이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노사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상식이죠, 그냥.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금 또는 임금 체계와 관련된 이건 노사 합의 사항이니까 노사가 합의해라는 건데 그걸 뭐 한쪽으로도 몰 필요 없고 그건 노사가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뭐 가능성이 있는지 성공 여부를 판단해서 이 제도가 도움이 된다면 노사가 합의할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할 것입니다. 그 당연히 그 영역으로 무슨 혼란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지금 파업의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서울 지하철은 어떻든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 부분에 이제 저성과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 입사할 때 시험 보고 그 사람이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걸 꼭 굳이 막 선을 갈라서 저성과자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웃기는 부분이다. 이미 입사할 때 동일한 실력들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할 수 있고 시민이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 들어간 사람들을 왜 고의적으로 막 줄을 세워서 선을 그어서 나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이런 방식과 관련한 이 사회 풍도 없어져야 된다. 특히 공공 부분에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불어서 살고 평등하게 사는 이런 구조를 봐야 되는 거고 서울시의 그 합의는 서울시 사실은 부담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해노버로 복귀하고 또 한편으로 저는 사실은 철도나 부산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 부분에서 이런 합의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도가 도입하는데 맞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공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제도가 시행됐거나 성공할 수 없듯이 사업장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지자체 소유의 공공기관에도 다 압박을 했는데 일부 지자체 반기 드니까 또 서울시는 엄청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청년수당도 못하게 이미 공격을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죠. 일부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언론기관 또 언론 노동자들 참 고생 많으신데 언론기관의 성과평가 기준이 뭔지 묻고 싶어요. 언론기관의 성과평가 기준은 정말 진실에 대한 보도입니까? 아니면 광고주나 권력에 대한 줄서기입니까? 젊은 현장에 나와 있는 기자들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전체 기자들을 마찬가지로 이것의 자기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나 광고주의 뜻에 거스르는 기사가 바로 저성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부 조중동 기자 여러분들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고 본인도 그게 우리 KBS 기자들이 우리는 기레기가 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 지침 때문에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그 언론 노동자들의 공적인 가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그 서글픔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 현장에 이렇게 우리 공공부문의 의미 있는 총파업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일부 기자들도 정작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예를 들면 광고 따와야 되고 이미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료들 협업해가지고 합심해서 특종 보도해야 될 것을 혼자 꼼꼼히 보다가 결국 탐사 보도는 그렇죠. 불가능해요. 혼자는 다 못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제발 좀 그리고 일단 설령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헌법에 보장되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존중을 해주면서 토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일단 우리는 두 개를 다 문제 삼잖아요. 일단 파업 자체를 무조건 문제 삼고 그다음에 파업 내용까지도 불순한 문제 삼는 건데 이 둘 다
최소한 그것만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토의하면 될 일을. 예. 다음 주 되면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현대자동차 파악건 가지고 그러고 나오면서 국민 경제가 이태롭다 무슨 하면서 뭐 뻔히 이미 예. 벌써 뭐 25조 손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아유, 손실 나오는 거죠. 그 레파토리도 예. 정말 지겹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잘못해서 작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 되면은 막 대한민국 물류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된다는데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곳곳에 항구에서 배가 부두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부산항에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가 잔뜩 쌓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도 안 해요. 예? 실제로 부산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의 상당 부분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수출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는 가만히 있고 우리 화물연대가 일부 조직에서 파업해가지고 그거는 침소봉대하게 크게 외치고 언론이 이런 자세들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예. 우리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 유럽은 이제 직능급제로 또 산업별 임금 체계로 해서 인간의 격차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직무급 방식으로 오랜 동안 직무급을 방식으로 해왔고 우리나 일본 같은 게 이제 연공급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도 IMF 이후에는 이제 성과 제도를 상당히 도입되고 그것도 일정 부분 열려져 있습니다. 더 열려지면 위험하고 더 격차가 나면 더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 한국 사회 전반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론은 좋은 일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안정된 직장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정된 직장 임금이 많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임금 직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유럽 방식의 좀 직능급제를 해서 산업 내 노동자들이 거의 비슷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의사든 청소부든 임금 격차를 줄여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면 뭐하러 목숨 걸고 스카이 데려가고 사교육비를 들고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요. 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려 하면은 직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부문을 뛰어넘어서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 사회 내에서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자꾸 격차를 벌리고 자꾸 이 경쟁에서 나고자를 만들고 이런 제도들은 훨씬 더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이게 호봉급제가 뭐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고 일본도 바꾸기 시작했다. 뭐 유럽을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유럽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나이만 든다고 월급이 올라가는 게 불합리하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다 누구나 아는 거죠. 써야 될 돈 결국 그 돈을 기업 복지나 가족 복지를 통해서 유지해 왔어요.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과거 가장이라는 이유로 가족 복지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만 호봉제가 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또는 왜 교육과 의료와 이런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이 들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그것을 만약에 예. 교육비나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말은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모든 걸 개인에게 맡기고 나서 호봉제만 고집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스웨덴 뭐 핀란드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뭐 얘기하는 복지국가 거기에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모든 아이는 우리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공노동자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내일 민중의 복지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하면서 사회적 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NGO들의 급여체계도 한번 제가 고백해 볼게요. 대부분의 NGO도 다 호봉제예요. 방금 김용희 의원님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여러 토론해봤죠. 급여체계에 대해서. 근데 야, 저 형 나이만 들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냐 이런 일부 불만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요. 근데 그래도 냉정히 생각해보면 저 형이 애가 둘인데 지금 야, 곧 있으면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 저 형이 써야 될 돈 얼마나 늘어나겠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설령 신인들 말하는 성과가 조금 덜한다 해도 그걸로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야,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저 형이 나이가 들면 더 줘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대부분의 NGO들도 굉장히 막 유니크하고 이상한 NGO들도 많잖아요. 재밌는. 근데 다 호봉제를 취득한 이유가 전혀 한국 사회 사회복지나
뭐 공적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호봉제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나이 그렇습니다. 들면 조금 더 들이지 않으면 그분도 버틸 수도 없고 사회도 손해가 되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는데 잘못하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같이 나눈다면 노동자들이 호봉제를 고집할 이유가 맞습니다. 전혀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뭐 그것과 연동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정의원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도 이제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진짜 완전히 놀고 먹는 진상 저성과자는 어떡하냐 이런 분들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뭐 합격한 다음에 한 몇 년 후에 걸러지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럼요. 그 징계 해고를 당한다든지 예를 지금도 들어서 아니면 저기 지금도 명예퇴직이 이런 식으로 다 몰아내잖아요. 만약 현장은 뭐 이미 말도 안 되는 대단히 식으로. 유연화되어 있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 이제 평가 기준이 정확하다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 나오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는 또 그런 뭐 성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용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 부분이라든지 금융기관들도 예를 들어서 창구의 업무라든지 백오피스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개량화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공공기관에다가 드립다 그걸 밀어붙이니 당연히 이 사단이 이렇게 나는 거고, 예? 이게 그러니까는 뭐 관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뭐, 예? 그것도 C급, D급, 예? 이게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워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그 말씀드렸던 게 또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놀고 먹는 진상 저성과자마도 안고 가자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그게 이미 우리가 사실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그다음에 심지어는 징계고로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절대 국민들께서 마치 그런 사람들까지 무조건 지키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잘 쫓겨나서 문제잖아요. 오히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예.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OECD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 얼마 전에 OECD 보고되면 한국은행 보고서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그럼요. 너무 유연하다 이렇게 예. 문제다 이렇게 예.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오히려 지금 안정성이 필요한 그렇죠. 시점에 노동 해고를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승까지로 몰고 해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로도 저희는 또 반대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오늘 뭐 또 한 58분 이렇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뭐 일단 내일 또 두 분이 큰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철도노조가 지금 탄압에 이렇게 타켓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양대 노총 지금 한국노총 쪽에서도 파업하는 데가 있나요? 주로는 민주노조 사업장인가? 원래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노조 사업장은 좀 예. 파업 사업장은 덜한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양노총이 공조해서 같이 가고 있는 예,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파업의 주 대오들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 네. 한국노총이랑 그래도 공조가 잘 되죠. 9월 29일 날도 네. 20만 명 가까이 예. 대규모 집회도 예. 했었고 정부 하도 엉터리 짓을 벌리니까 양노총 노동자들끼리 자동적으로 친하게 예, 지내는. 현재로서는 가장 예. 강력한 예. 연대가 있다고 저희들이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돼서 나중에 이제 파업이 혹시 길어지거나 탄압이 더 심해지거나 한 번 더 제가 방송하는 거로 하더라도 두 분께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네, 뭐 제가 좀 주제는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들 파업으로 인해서 단순히 성과연봉제가 막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란 어떤 건가, 또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귀족이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오로지 목적 그 자체로 대해라. 칸트의 정언 명령을 빌어서 우리 공공부문을 돈벌이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국가 그 자체의 목적으로 대해달라. 이게 우리의 호소입니다. 예. 예. 정용원 의원. 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플랜카드를 걸고 예. 공공부문에 돈벌이 경쟁시키지 말고 또 성과 대출제 이것은 적절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부문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우리가 연대하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시민사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모시고 잘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이게 아닐까요? 오히려 고용이 너무 불안하고 직장에서 너무 쉽게 쫓겨나는 게 문제니까 오히려 그걸 까다롭게 해주고 강화해달라는. 그래서 박근혜 공약에도 보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다고 써져 있고 노동을 존중하겠다 써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중소상공인 하고 있으면 또 재벌 대기업이 다 우리 일감과 이윤을 빨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고용은 안정으로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두 가지만 돼도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이 근심을 덜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정권은 모든 것을 재벌 대기업이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영역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바로 거기에 맞서는 투쟁이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 연대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될 이유가 거기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공공 서비스가 악화되고 약화될 일기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동자도 더 나서서 지지하고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김용훈 위원장님, 정용건 위원장님 정말 두 분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